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강원도 동해 물건인데요. 반대로 바다에서부터 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물건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제가 강원도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뭔가 치우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물건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집 앞에 단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딱 약간 산속에 알맞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고즈넉하니 저 앞에 산을 넘어서 가시면은 이제 동해바다, 강원도의 동해바다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 앞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저수지, 여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저수지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옆으로 조금 더 돌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지금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 뭔가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주변이 진짜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그리고 요 앞에다가 그냥 주차 딱 해놓고 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한 도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강원도 동해, 바로 앞전에 올려드린 물건보다도 그 물건은 동해 시내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 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요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 4천만 원짜리였고 요건 지금 7천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요 물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물건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쪽에 좀 약간 치우치고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볼 때 집중적으로 보면은 아마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곧 제가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요런 거에 접근하는 방법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건이 요 위치인데, 산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차를 갖고 온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리예요. 뭐 거의 4시간 5시간 그냥 잡고 와야 돼, 이 산길까지 오려면. 요렇게까지 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4시간 반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우리 동해 할 때 계속 말하잖아요. 묵호역, 동해역. KTX 정말 잘 뚫려 있잖아요. KTX역까지, 서울역에서 동해역까지 가면 2시간 40분. 제가 동해 최근에 많이 KTX 타고 갔으니까 2시간 40분 정도면 가는데, 동해역에서 딱 갔을 때 차로 한 25분 요런 식으로 쫙 갈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25분 정도, 역에서 25분 정도면 이거 멀지 않거든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일단 거리가 너무 외지지 않아서 좋다. 강원도 동해시 건물 36평, 토지 61평, 감정가는 7,2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외관의 멋스러움이 느껴지고 하지만, 주변에 잔디며 주변 뭐 나무며 풍경이며 햇살이며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근데 7,200만 원이, 이건 진짜 싸다. 사실 진짜 싸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달방마을이라는 곳인데, 달방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달방 저수지 입구부터 차근차근 로드뷰로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달방댐이 있는 곳에서 조금 들어온 곳인데, 저수지가 아주 멋있게 조금만 나가면 동해 바다가 있고, 여기로 들어오니까 저수지를 따라서 산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태백산맥 이쪽으로, 산맥 쪽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두 갈래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 화살표 있는 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끄트머리, 이 저수지 물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들어갔더니 바로 달방마을이라는 표시석이 있죠. 이 표시석 뒤쪽으로 마을이 조그맣게 있는데, 약 한 15가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안에 다 거주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상 한 15가구 내외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뭔가 초소 같은 게 하나가 있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산불 초소. 아무래도 산맥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산불 초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운영이 되진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요 맞은편 쪽으로 2022년 3월에 불이 났었다. 이제 그러니까 산불 감시 초소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더니 여기는 이게 마을의 중심이에요. 완전 딱 정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을 따라서 요렇게 유턴해서 들어오면 이 길을 만납니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런 운동기구들과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겨울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여름이니까 이 앞에 나무들이 꽉 차가지고 이 정자가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나무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뭐가 편말이 있어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고 동해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저수지 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이 개울을 지나가야만 우리 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약간 슬로프가 보이는데 요렇게 내려가면 동네 분들이 뭐 가재라고 해야 되나 새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막 잡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 슬로프를 통해서 물이 정말 깨끗해 보인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다 조금만 가면 바다, 뒤에는 산, 앞으로는 저수지. 야, 이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물건에 빠져 있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울을 지나오면은 우리 나무 사이로 문이 딱 약간 시크릿 가든처럼 문이 가려져요. 요 문을 통해서 우리 집을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오면은 다시 아까 감정평가사분이 찍어주신 사진 건축물대장상은 목조 함석 지붕이고 이 건물의 놀라운 점은 이게 뭐냐면 1910년에 건축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112년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근데 외관상 그렇게 보이세요? 112년이 된 것처럼 보이세요? 한 1, 2년 전에 지었다고 해도 사실 믿을 만큼 굉장히 깨끗하죠. 감정평가 현황서를 보니까 원래는 9평 정도예요. 건물이. 1910년에 지어진 건물은 9평 정도인데 지금 뭔가 확장이 돼가지고 120제곱. 그러니까 거의 한 36평, 뭐 7평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확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부상과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분이 직접 가가지고 목측, 눈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둥만 뼈대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시 다 증축, 개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마루 텐마루 기준으로 남향. 그래서 자, 근데 이 물건이 뭔가 그냥 이런 사진들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거는 요런 나무들이에요. 이 소나무라든지 여기 앞에들도 로드뷰로 보면은 나무들이 멋스럽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1, 2년 묵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이 건물의 연식만큼이나 정말 오래된 고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돈 버는 집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매력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남향이고 여기서는 우리 담이 있기 때문에 뭐 팍 뻥 뚫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텐마루나 뭐 요런 마루 조그만 마루라도 있어가지고 딱 걸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뭐고 한데 햇볕이 너무 잘 드니까 모기나 벌레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12년이나 된 물건이 자 요렇게 요런 위치에 나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서 보면 이제 이게 옆집이에요. 옆집 데크 위에서 이렇게 우리 집을 찍은 건데 요 부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다용도실. 여기 살짝 이제 확장이 됐죠. 근데 저거는 우리 토지의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거는 문제가 되면은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반대편 보일러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일러실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찍은 거죠. 요렇게 요런 것들도 어쨌든 매각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물건은 지금 이게 이제 다 경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경매로 나와 있는 건데 우리 거는 지금 7,200만 원짜리는 요만큼만 나와 있어요. 요만큼만. 그래서 우리 집 약간 이제 아까 보일러실이랑 여기 다용도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것만 나와 있다. 요것만 우리가 경매 진행 중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우리 제가 경계를 살짝 그어놨는데 이쪽에 파란색이 살짝 좀 넘어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약간 희한한 게 여기 마당이 이렇게 좁았었나? 아까 마당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그죠? 요 정도면은 사실 텐마루에서 바로 끝나야 돼요. 우리 땅이.
담벼락이 이렇게 바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잔디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군유지, 시군유지예요. 실제로 봤을 때는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적 편집도에서 살짝 벗겨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살짝 불투명하게 만들었더니 자, 뭐 나오죠? 우리 집 마당. 여기가 지금 우리 집 마당이잖아요.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인데 이렇게 살짝 봤더니 야, 이거 우리 집 마당이 군유지였네요. 우리 집 마당이.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도 나라 거예요. 내게 아니라. 야, 이거 조금 애매하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유지까지 포함해서 나라 땅을 내 앞마당으로. 이 멋진 집이죠. 멋진 집.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땅 그리고 앞에 군유지 그리고 여기는 일단 이 지적도 상으로는 살짝 벗어나는데 아까 요 앞에 감정평가사분이 그려놓으셨던 지적도 상으로는 우리 건물이 빠져나간 곳은 없었어요. 오히려 침범을 당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이 지적도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앞에 군유지, 시군유지는 우리가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일단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렇게 그리고 보니까 약간 브레드 이발소의 브레드 사장님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강원도에 꾸준히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이런 걸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를 강원도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가 23년 6월에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3년 6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강원도 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치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제주도와는 조금 다른 컨셉을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개발, 발전,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닷가라든지 안에 춘천, 평창 뭐 이런 쪽들도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강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3623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 매각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1번과 3번인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고 2번만 지금 이 100년 넘은 이 고택이 있는 이 물건. 그래서 2번인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61평, 건물은 36평, 제시외는 4평. 자, 그리고 감정가는 7,2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신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주변 실거래 사례를 2018년에 6만 원, 2018년에 7만 8천 원 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도 땅값을 지금 여기 감정된 게 땅값이 한 24만 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20만 원대 물건이 없어요. 아무리 이제 저 위치가 저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는 일단 북쪽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조금 낮자고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랑 똑같은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치준다 하더라도 한 8만 원 정도. 그래서 61평 곱하면은 한 480만 원. 그리고 건물은 5,400. 제시외 건물이랑 포함해서 5,400 정도가 감정이 되었는데 제시외 건물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안에 내부를 못 봤으니까 수리할 거 보수할 거 이런 거를 살짝 좀 감가한다라고 했을 때 4,800만 원 측정하면은 토지값과 건물값 포함해서 5,2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5,200만 원인데 요 금액의 요 물건이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요거보다 조금 더 써도 사실 좋지 않을까. 활용할 방법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게 토지 1,700 건물 요거 두 개 합해서 5,40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이 원래 공부상 면적은 요만큼이나 9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0으로 탐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단 뭔가 보전을 한다. 근데 자연환경에 일단 뭔가 제약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거는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농어가 주택이에요. 농어가 주택. 그렇다라는 말은 이거 뭐 농부나 뭐 임업용이거나 어쨌든 뭔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20% 80% 용적률 건폐율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축 허가가 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정말 농부가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0년 전에 허가 난 게 아직 뭐 완전 멸실되는 게 아니라 자꾸 증축, 개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새로 신축을 하는 거는 농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은 없고 건물 등기사항, 토지 등기사항을 보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안전하게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곧 제가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멤버십에서는 이런 제주도나 강원도 주택이 아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들,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 이런 거에 접근하는 방법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멤버십 형태로 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